자, 5번째 썰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HK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 형님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붕어 형 방송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인식, 메타인지 및 자기에 대한 부족 등으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잘못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사는 사람, 자신의 의지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 현실 파악 못하고 노다짓 하는 사람. 10대에서 20대에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험과 책을 읽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접어선 저도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와 현실 파악을 우선으로 하려 합니다. 붕어 형님 방송 본 지 1주년이 되어 그냥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적성뿐만 아니라 시장 가능성, 돈, 워라밸, 지역 등 여러 변수를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직업 선택도 중요한데 한 번쯤은 그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뭘 위해서 하는 건지. HK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HK님도 1주년 축하합니다. 우리가 뭐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날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YOLO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건지. 근데 우리나라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뭔가 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제가 보니까 말이죠. 욜로도 그래. 욜로랑 카푸어도 주변에 카푸어가 많으니까 나도 뭔가 해도 된다는 약간 그런 인식 같은 거 있죠. 서울에 카푸어가 많이요. 왜 그러겠어요? 서울에 오피스나 이제 원든 같은 데 가보면 분명히 돈이 없는 사람인데 외제차 같은 거 이렇게 대져 있잖아요. 그러면 쟤네도 여기 여기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나랑 형편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쟤네들도 외제차 보는데 내가 왜 못 먹으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건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저기 주변에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갑다.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고신혜철 씨가 이제 불렀던 노래 중에 아마 아실걸, 리메이크 이제 크러쉬란 밴드가 이제 크래쉬죠, 크래쉬. 크래쉬란 밴드가 이제 예전에 리메이크한 곡인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 제목처럼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걸 뭔지 몰라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항상 남들 기준으로, 남들 생각하는 대로 항상 그 기준점에 맞춰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것에 익숙해 살다 보니까 지금 나이 먹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도 몰라.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론 사람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어.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이 그렇게 안 되거든. 내가 정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내가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없어.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가수로 무조건 살 수 없어요. 왜냐, 현실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밥벌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람 노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라고 치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제 돈을 써가지고 정성껏 길러줬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게 현실적으로 뭐 수입이 안 된다거나 오래 지속하기 힘든 거라고 하면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 돼. 우리가 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꿈만 먹고 살다 굶어 죽는 사람도 많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와 현실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맞춰가면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직업적인 거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원해서 하는 일은 절대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뭐 학력 이런 걸 뭐 가지고 이렇게 좀 맞춰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도 할 수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거지. 내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정작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냐.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몇 안 된다고 봐. 그럼 우리나라 집 보면 뭐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님에도 그냥 따라오고 좋아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피할 수 없어. 네, 수능 봐야 돼요. 대학도 웬만하면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근데 대학을 가더라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대학을, 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제가 그 앞전에 뭐, 대학교 어설프게 갈 거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가긴 가야 되는 게, 제가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대학을 가더라도,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대학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이 확실하게 되는 것인지, 내 4년의 시간과 돈을 썼을 때 그만한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반드시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보면 이 대학의 졸업장의 가치, 돈을 제대로 실현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주신 HK님은 제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 거야, HK님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재능과 어떤 전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야로 취업을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축복. 왜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대학교의 전공과 어떤 그런 지식을 써먹는 기회를 거의 찾지 못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뭐 맞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빠지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대학교 전공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막상 그걸로 하고 있다가도 뭐 현실적으로 뭔가 안 맞는다거나 뭐 급여가 안 맞는다거나 아니 사람이 안 맞는다거나 비전이 없다고 그러면 또 접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좀 구심점을 갖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있잖아요. 각자의 어떤 자주적인 생각을 못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팬데믹. 여러분 팬데믹 아시죠? 사람들이 어떤 그런 기후나 현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이는 얻는 게 있습니까? 괜히 이용당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번에 2년 동안 메로나 걸려보면서 느꼈잖아. 따라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 얼마나 본인 인생을 갉아먹는 행동인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안 느꼈어요? 이제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뭔가 주변에서 따라하니까 불안해서 주변에 너도 나도 하는데 나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휩쓸려고 했더니 계속 이용만 당하고 소중한 시간만 써먹고 겪은 거 아닙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저는 있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미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다고.
이미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가진 사람들이 뭐 엎어지냐? 엎어지는 것도 거의 보기 힘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못 가진 사람들은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못 가져도 어느 정도 내 현실적인 부분에 맞춰가지고 만족하고 살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 못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을 따라하려고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좀 부모님의 도움 못 받았고 뭐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데 나는 뭐 차 몰면 안 돼? 나는 뭐 스타벅스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하잖아. 하다가 본인의 소중한 뭐 시드몬이나 뭐 자산 같은 거 못 늘려가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그 외제차 몰면 좋지. 차 가지는 건 누가 싫어합니까? 남자 입장에서. 근데 내가 지금 벌이 상태나 환경을 봤을 때 안 되면 안 되는 거면 좀 무리수라 생각되면 안 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막 내가 없는 상태에서 외제차 끈다고 막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월급 2회 받는데 BMW를 뽑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뽕에 차 있어. 와, 괜히 외제차가 아니야. 독일 3사 사람들이 많이 타는 이유가 있어 하다가 한 달 타잖아요. 그럼 일반 차는 똑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뭔가 공허하거든요. 아, 이 차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막 생각하다가 옆에 나보다 또 좋은 차 타고 댕겨요. 좋은 차 같은 거 타고 댕기면 포르쉐 한번 가볼까? 이거 또 포르쉐 가봐요. 그러면 이제 또 빚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뭐 모든 걸 다 내 능력에서 다 할 수 있진 않아. 오히려 있잖아요. 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어. 내가 지금 환경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했을 때 위험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저질렀을 때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파악해서 그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임에도 하면 절단날 수 있는 것들을 좀 파악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뭐세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안타까운 그런 거야. 내가 하면 위험한 거고 그걸 잘못했을 경우에 대가가 큰 것임에도 일단 하고 보잖아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 분명히 절단날 거 알면서 잘못될 거 알면서 하잖아. 잘못될 거 알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는 절제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 내가 살면서 위험을 안 빠져요. 이게 그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살더라도 위험에 빠질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돼. 네, 위험에 빠질 만한. 우리가 외제차 못 온다고 해서 뭐 어떻게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삶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도 여러분 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오히려 있잖아요. 피해야 될 거 피해야 되는 거야. 딱 필요한 거만 쓰면 돼. 스마트폰 뭐 좋은 기능은 안 쓰고 무조건 뭐 인스타그램 이제 틱톡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이런 것만 써가면서 남들 어떻게 사는지 계속 구경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뭐 남들 어떻게 사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했습니까 그게. 남들이 BMW를 몰건 뭐 맛있는 걸 먹건 해외여행을 가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남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환경에서 뭘 해야 최선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적인 환경에서 내가 뭔가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경제적인 리스크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경제적 리스크가 좀 심하게 벌어지는 거면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해외여행도 돈 없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갔다 오고 나서 통장이 잔고가 바닥이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능력치와 어떤 환경이나 내 범위를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야 이런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남들이 막 몰리고 하는 것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무지성으로 그냥 따라하거나 그냥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가면 절대 내 인생의 행복한 지점이나 원하는 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따라 인생 가는 겁니다. 이용당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눈치도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이라든지 기본적인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 당연히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하는 거 뭐 이것저것 대세니 뭐냐 하면서 그냥 내가 원래 평소에 관심 가졌던 것도 아닌데 뭐 꼭 가야 되니 해야 되니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어렵고 위기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위기를 탈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갑자기 뭐 대박이 난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재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잘 파악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네. 그리고 자꾸 남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얘기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HK뉴님 1주년 축하하고 오늘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